안녕하세요. 입시온 채널 이희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8년 서울대 일반 전형화학 2번 문항입니다. 문제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해설 보기 전에 먼저 답을 최대한 생각하기 바랍니다. 원고 및 영상 제작은 제가 했고요. 정확한 전달을 위해 AI 음성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제시문 내용입니다. 에어백 반응으로 알려진 아자이드와 나트륨 분해 반응입니다. 염화나트륨과 마찬가지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인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염화나트륨과 아자이드화 나트륨의 녹는 점은 각각 800도씨와 275도씨로 매우 다른데 염화이온과 아자이드화 이온이 같은 크기의 구형이라고 가정할 때 녹는 점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습니다. 해설 보기 전에 답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온 결합물질의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온 간거리와 이온의 전하량을 생각해야 합니다. 염화이온의 전기 음성도는 3.16으로 전기 음성도가 3.04인 아자이드화보다 큽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크게 나타납니다. 염소와 질소의 전기 음성도 수치까지 답하지는 못해도 일반적으로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이 정도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아자이드화 구조를 주어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답도 해야 합니다. 아자이드화 이온의 경우 3원자 분자여서 전하가 분산되어 유효 핵전하가 작습니다. 양이온과 결합해야 하는 음전하가 부분적으로 내부 공유 결합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분해에서 전자관계가 복잡한 다원자 이온이 전자를 플러스극에 주지 못해 물이 전자를 대신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기음성도 차이와 전하 분산 효과로 인해 나트륨 이온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 아자이드화 나트륨은 염화 나트륨보다 녹는 점이 낮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염화 나트륨이 나트륨과 염소 기체로 분해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이 플러스 822kJ일 때 아자이드화 나트륨 분해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해설 보기 전에 핵심 키워드와 풀이를 문장으로 완성해보세요. 분해 반응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될 때 에너지가 흡수되는데 아자이드화 나트륨의 이온 간 인력이 작아 비교적 적은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그리고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합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생성물인 Cl2는 단일 결합인 반면 N2는 3중 결합으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즉,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분해될 때는 결합을 끊기 위해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결합이 생성될 때는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므로 엔탈피 변화량은 음의 값을 갖고 절대값도 822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의 의미는 자연 상태의 원소로부터 1몰의 화합물이 생성될 때 엔탈피로 위 문제에서 구했던 분해 엔탈피와 반대의 부호를 갖습니다. 생성 엔탈피의 화학 반응식을 생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염화나트륨처럼 표준 생성 엔탈피가 음수면 화합물로 존재하는 것이 원소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안정하다는 뜻이고요. 아자이드화 나트륨처럼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양수라면 원소로 존재하는 것이 화합물보다 더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히말라야 소금처럼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한 것이고요. 아자이드화 나트륨은 열이나 전기 충격 시 빠르게 분해되어 원소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엔탈피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엔탈피 변화량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스의 법칙입니다. 또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탈피 변화량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온도에 따른 반응의 자발성과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를 묻습니다. 반응의 자발성은 델타 G인 깁스 에너지로 알 수 있습니다. 델타 G가 음수면 자발적 반응, 델타 G가 양수면 비자발적 반응입니다.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분해 반응은 2-2번에서 구한 것처럼 발열 반응이어서 음수이고 델타 S는 기체가 발생하고 생성물의 몰수가 증가하므로 양수입니다.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음의 값이 더 커지므로
더 자발적입니다. 만약 위 반응에서 델타 H가 발열인 음수인 것을 못 찾더라도 2-2번에서 그 값이 작다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답을 구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기 충격이 시작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유는 전기 충격이 아자이드화 나트륨의 활성화 에너지를 넘게 하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열 반응이 되고, 발열 반응으로 인해 온도가 높아지면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높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자발적이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반응의 자발성과 반응 속도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에어백의 원리는 자동차가 충돌하면 충돌 센서의 스위치가 작동해서 점화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순간적으로 높은 열이 발생하여 불꽃이 생기고, 그 불꽃에 의해 0.05초 이내에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분해되어 질소 기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충격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작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이드라진이나 질산 암모늄처럼 질소 화합물이 연료 또는 화학의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합어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앞 문제에서 힌트를 찾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답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서울대 문제는 제시문이나 문제에 숨겨진 힌트들이 꼭 있습니다. 결합 에너지 측면으로 보면 하이드라진이나 질산암모늄에 있는 질소 원자들은 단일 또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성물인 질소 기체는 3중 결합이 형성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는 질소 기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델타 S가 커져 온도가 높아지면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 문제에 대한 답을 종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서울대 일반 전형화학 면접 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어도 안 보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풀었던 문제인데 실전에서 풀었던 기억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었다면 교과서와 영상을 반복해 보면서 용어의 정의와 인과관계를 찾기 바랍니다. 이상 입시온 채널 이희명이었습니다.